시청자 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6480님. 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야당이 잘못했다고 본다. 이런 의견 주셨고 또 0530님. 통합당을 지지해준 국민들도 많습니다. 재건하시고 힘내세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이제 뭐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겁니까? 잘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수습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당 사정은 잘 모르고요. 또 별로 관심도 없고 아까 그 좋은 말씀이에요. 당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집권당에게 제안을 하면 집권당이 그걸 봐서 사실 이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못 보셨지만은 김종인 그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던진 말씀이 예산 재구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미 책정된 예산을 목적을 변경하자. 용도를 변경하자. 아니 금액은 이제 금액의 금액은 그 목적을 변경을 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자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걸 우리 이 정부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도도 났지만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인데 지원하는데 그 예산은 예산의 증액 없이 국채 발행 없이 그것은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안을 받은 것이다. 이제 집권당에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제안하고 바로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보는 거죠. 뭐 그렇게 제안을 받았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종인 대표는 그 전부터 저하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한 2주 전쯤부터 총선 치르기 전부터 이 재정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513조 예산 편성할 당시에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과 가정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럼 513조 예산 편성할 때 어느 곳에 들어갈 비용이 지금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지출 구조의 구성은 필요하다. 그런 이슈를 계속 제시하고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그걸 공론화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바로 여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야가 제시한 정책도 합리적이면 여가 받는 거고 정부가 받는 거고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좀 국정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우리 집권 여당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시기 전에 그 지금 자영업자, 중소업자가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 3월 또는 1, 4월 동안의 매출에 비해서 금년 매출이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그 떨어지는 금액에서 부가가치라는 게 있어요. 재료 사는 것 등등을 빼고 그 일정 비율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 좀 해줘라. 그러니까 융자를 하라고 하지 말고 무료로 주자는 그런 거였죠. 그렇죠. 재정 지원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어렵다고 지원을 하는 정부가 자영업자에는 왜 지원을 못하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대책은 여태껏 14번 나왔는데 그 내용이 전부 융자예요. 또는 보증이에요. 돈 빌려 써라. 근데 그게 아니고 재정적으로 저는 조금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제안으로 냈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시길래 그러면 시중에 지금 유동자금이 제법 많으니 그것을 우리가 조금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채라는 개념을 우리가 던졌고 정부가 잠깐 그 국민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라. 그러면 수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발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조만간 좀 나와주시면 중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안심을 할 것 같아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채권을 국민채를 발행해서 뭐 일반인들한테 좀 사도록 하는 방안은 뭐 조금 긍정적인 검토가 있습니다. 우리 신선은 교수께서 국민채 발행 아이디어를 내시고 제가 이제 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제 무기명채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기명채, 그렇죠. 한참 논란이 됐었죠. 한 1,100조 정도의 유동성이 지금 흘러다니는데 이러한 유동성을 국가 위기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면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특히 이제 부유한 분들은 가장 관심사가 상속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 한 마이너스 3% 정도 금리를 5년짜리 채권을 발행하면 1억짜리 채권을 살 때 아예 1,500만 원을 떼고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좀 자금을 이렇게 한 100조, 200조 모을 수만 있다면 지금은 아마 아직 현재화 안 됐지만 많은 흑자 기업들의 도산에 줄 서 있습니다 지금. 만약 그것이 현실화되면 고용 대란이 일어날 거고 이건 바로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국가적인 재난으로 가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기업들한테 6개월 내지 1년간의 유동성을 지원해서 버티기만 하면 한 1년 후쯤에 세계 경제가 이제 돌아가면 또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도라도 쓰자 그랬더니 이제 아주 그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정부 여당을 비판하길래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 차원이지 정부 여당이 검토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쟁의 수단으로 제발 삼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재정이 투입되잖아요.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한없이 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 돈을 지금 모아가지고 채권 안정 펀드라든지 증시 안정 펀드를 만드는데 이것도 제한적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 중앙은행의 발권일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은행법을 보면은 민간 개입 발행한 회사채 같은 게 인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가 재난 시대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걸 마련해야 된다. 또 이 발권도 무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도 정말로 국가 위기 상황이 간다면 IMF 때 우리가 했던 제2의 금모으기 비슷하게 이런 채권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던진 건데 하도 몸매를 맡아보니까 아니 민주당 안에서는 지지가 크지 않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당직자들하고 회의할 때 제가 이제 금융안정 TF 팀장이니까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아이디어 같은 걸 던져도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했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 한번 던져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은요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툴을 준비해놨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국민체도 그 일환이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툴을 여야가 좀 머리 맞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올 위기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는 끝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화두는 이제 경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고용이요. 고용. 실업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일 통계 나올 거고 또 4월 달 통계가 다음 달에 나오는데 최소한 수십만 명의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해고하지 마세요. 그냥 휴직 상태로 두세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월 평균 급여의 60%를 100으로 놓고 그것에 이제 전에는 50% 주다가 65% 주다가 75% 주다가 이번에 90%로 올렸어요. 그러면 평균 소득의 60%에 90%니까 5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코로나 위기가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제 지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거 조금 더 높여주자. 그래서 90%로 100%로 올려주고 적어도 한시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땡 하고 끝났다고 선언하고도 한 2달 정도는 더 주자. 근데 문제는 이게 재정이 지금 거의 고갈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대폭 이번에 추경에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 추경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만 하는 거잖아요. 이번 그렇죠. 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실업급여라는 게 있는데 실업지원급여도 지금 이게 뭐 한 2달만 가버리면 지금 금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뭐 저는 6월 되기 전에 다 고갈될 거다. 그럼 추경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정말 정부가 이제 당면해야 될 문제는 실업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한 대로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겉으로는 안 그래도.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로 이제 금융안정펀드, 그다음에 채권시장안정펀드,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는데 에러를 겪는 여러 가지 그 기업들에 대한 지금 대책을 한 50조 네. 정도 마련해놨. 저는 그거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액션 플랜을 저는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1차로 이런 조치하고 2차로 이런 조치하고 3차로 이런 조치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불안해서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크게 실업 문제에 대한 대안, 그 재정 그 어떤 그런 보완책과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그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게 금년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고용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이제 비상경제 회의가 열리죠. 뭐 특단의 고용 대책 어떤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이라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고용이 최대의 복지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신사동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이미 이제 실업자 된 사람은 그러한 기금으로 이제 지원을 최대한 네. 우리 국민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그 코로나 위기에 경제에 미치는 이 감량 경로를 한번 그려보면 예. 일단 지금 소비 절벽 상태로 가지 않은 모든 활동이 지금 그렇죠. 중지되기 다 때문에. 중단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의 매출이 급감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정상적인 기업이 이제 부도가 일어나는 사태. 네. 그러면 고용 대란으로 이어지고 이게 금융위기로 전가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만한 괜찮은 기업들이 부도 상태가 되지 않은 이 전 단계에서 돈을 투입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실업급여가 나가는 대신에 여기서 고용이 유지가 되면 6개월 내지 1년 만이라도.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 네. 입장에서 보면 효과는 같은데 재정의 투입을 최소화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툴을 사전에 우리가 단계별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투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추경 같은 경우도 뭐 2차 하느냐 3차 하느냐 저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2차가 될지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 그때 위기 상황이 오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는. 예. 그다음에 규모 10조냐 20조냐 이것도 논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야당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그냥 바로바로 시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네. 뭐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시기라든지 추경 횟수라든지 추경 규모라든지 이걸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 여야가 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